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눌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히 있지 아니한다는 말. 우리 조상들은 왜 이와 같은 말을 만들었고 우리는 왜 오랫동안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아마 나보다 약하고 또 무능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비꼬고 나아가 경고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오늘 학교폭력 사례 탐구에서는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짓밟혀온 어느 지렁이의 실패한 복수극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평소에 친구 B군으로부터 매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고통스러운 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같은 반이었던 B군이 A군을 벌레라고 부르면서 무시한 것입니다. 또 B군은 A군의 사물함에까지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A군의 학교 생활을 지독하게 방해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렇습니다. A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A군은 인터넷에 먹고 죽지 않을 정도의 농약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 결국 디캄바라는 제초제를 알아냈습니다. 디캄바는 주로 묘지에서 잡목 제거를 위해 쓰는 제초제인데요. A군은 동네의 한 농약 판매점에서 이를 구입했고 더불어 이 농약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사고 전날 A군은 다음 날에 체육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원한 매실 원액을 탄 주스에 이 디캄바를 섞어서 자기 사물함에 넣어두었습니다. B군이 A군 사물함에도 함부로 물건을 넣어두고 있었기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과연 A군의 범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지난 25일 경기도 광명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독극물 의심 음료 사건은 평소 자신을 괴롭힌 친구에게 앙심을 품은 이 학교 학생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모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제초제를 섞은 매실 음료수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의 사물함에 넣어서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의 입장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린 이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료 화면에 언급되지 않은 사건의 전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의 마지막 앵커 멘트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제초제를 섞은 매실 음료수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의 사물함에 넣어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 위에서 소개해드린 B군이죠. A군을 보고 벌레라고 놀려댔던 그 학생. 과연 A군의 음료를 B군이 마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난 뒤 정말 더운 나머지 B군이 마시려고 들고 있던 그 음료수를 다른 친구들이 돌려 마시는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물론 B군 혼자서 그 주스를 마셨어도 이는 대참사였을 것이지만 A군의 의도와는 달리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던 친구들까지도 모두 이 음료를 먹고 위세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자신을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굳게 믿었던 A군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불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음료수를 마시고 배를 부여잡았던 모든 학생들은 등교 거부를 하며 A군과 함께 학교에 다니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누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규정할 수 있으신가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이 사건의 사안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은 이 사건의 끝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규정하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이 넘쳐야 할 우리 학교 현장은 몇몇 폭력 사안들로 때때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폭력의 씨앗이 자라면 안 되는 것이 순리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사람 사이의 충돌입니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을 화해시킬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복수극으로 인한 피해자의 가해자화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